자, 이렇게 태극 7장 아랫도리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자세의 정확성이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딛기입니다. 딛는 과정들. 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 새로 나오는 서기에서 범석이죠. 네, 범석입니다. 기본 농가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발과 발 사이는 이렇게 뒤축과 발끝이 같은 선상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딛는다든지, 옆모습으로 보여도 잘 보이실 겁니다. 만약 이렇게 딛게 되면 발을 옆으로 많이 옮겨 딛었다라고 보이죠. 또는 이제 이렇게 앞으로 많이 딛는다든지, 또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좁게 딛는다는, 자, 이런 것은 이제 정확성에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뒷발의 발끝과 앞발의 뒤축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눈무릎 발끝 굽혀주고요. 무릎은 발끝을 향해서 굽혀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이렇게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딛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럼 무릎도 열리고 중심이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압축 부분으로 디뎌주는데, 정면에서 보더라도 자, 이런 형태로 디뎌져서 무릎과 허벅지를 약간 안으로 조이듯이, 그렇죠? 자, 무릎과 허벅지를 이렇게 몸 안으로 이렇게 조이듯이 해서 엄지발가락 아래쪽 압축 부분을 바닥에 닿은 듯 안 닿은 듯, 또는 종이 한 장 정도 이렇게 스치듯이 해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범석이를 섰을 때는 좀 아랫배를 몸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당겨주는 느낌으로 서주시면 좀 더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죠. 자, 이런 형태로 그냥 이렇게 척추를 바로 세우는 건 좋은데요. 여기서 아랫배를 살짝만 당겨주듯이 해주면 뒷다리에 충분히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야 이 뒷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바로 이어서 찰 수도 있고, 또 앞발을 그대로 이렇게 내려 디디면서 강하게 앞차기를 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딛기가 무릎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젖혀지르는 과정에서 내려딛는 발을 이렇게 밖으로 45도 열죠. 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뒷구하서기의 상태에서 밖으로 이렇게 45도 여는 이유, 왜 그럴까요? 네, 이 과정은 상대의 이렇게 목덜미나 뒤통수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누르거나 하면서 이렇게 올려쳤어요. 그래서 상대의 이제 이마를 무릎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상대 몸 안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장처럼 이렇게 내려 짓짓는 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몸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 발을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열어서 몸통 부분을 젖혀지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드는 발을 이렇게 밖으로 45도 열어서 디뎌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어서 디딜 때는 다시 앞구비를 서야 하기 때문에 반대로 45도를 닫아서 서기를 완성시켜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엇걸어 아래맞기에서 둥주먹 바깥치기를 할 때, 자, 하나, 그 다음, 자, 앞서기 설 때 둘, 이렇게 뒷발을 반발 길이 정도 이렇게 따라 붙죠. 그 이유는 상대가, 자, 이쪽 왼쪽 편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상대를 공격을 하게 되면 발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따라 붙어야 공격거리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그냥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중심이 뒤로 물러나게 되죠. 자, 이쪽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도 이렇게, 그렇죠? 또는 상대가 이쪽에 있다 하면, 자, 상대를 이렇게 향해서
공격 방향으로 이렇게 중심이 이동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러한 이유로 여기서 반발 길이 정도 이렇게 2번 끌어들여야 된다. 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등주먹 바깥치기를 하고 표적치기를 하는데요. 이 손은 펴서 이제 그 표적을 만들어 주는데 실제로 상대의 이렇게 그 뺨을 찬다라는 느낌으로 얼굴을 차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명확하게 얼굴 부위를 차는 건데 상대가 앞에 있다.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해서 자, 이런 형태로 상대의 이 턱이나 뺨 부분을 찬다라고 할 때 이렇게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냥 허공에다 차면 찼다는 느낌을 잘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날등으로 표적을 찰 때는 발날등으로 턱이나 뺨 부분을 공격한다 할 때는 이렇게 손을 펴서 표적을 만들어준 다음에 충분히 밖에서 안으로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자, 이런 형태로 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간혹 보면 발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비껴 차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차기의 그 위력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 공격을 하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또 정확하게 차기도 힘들죠. 그래서 발을 완전히 올려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차는 것이 아니라 발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바로 찬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자, 손을 일부러 밖으로 뺐다가 이렇게 당기면서 차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차는 순간에 이렇게 엄손가락이 이렇게 열리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의 모양, 표적은 손을 완전히 펴서 손끝까지 힘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표적차기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이 손바닥에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을 펴더라도 살짝 가운데는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발날등을 보면 이 부분에 그 족궁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약간 온폭 패여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손뼉을 칠 때 여기서 이렇게 소리가 착 이렇게 손뼉 치는 것과 같이 이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그런데 이 손가락을 차게 되면 자, 소리가 이 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확연히 다르죠. 예, 그래서 이 발날등 부분과 손바닥, 이 바탕존 부분을 정확하게 맞닿아서 차려면 이 차는 순간 차는 발에 발목에 유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틀어서 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작이 사실은 그 골반의 유연성 그리고 무릎과 발목의 유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난이도로는 태극 실장에서 이 그 발날등 표적차고 표적치기 동작이 가장 좀 어렵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범석이에서 다시 차고 내려디디면서 물러디디면서 범석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런 과정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그 특수한 기술들은 제가 윗도리에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까지 서기, 그리고 딛기 이 과정을 잘 살펴서 하나씩 수련하셔서 태극 실장을 잘 완성시키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태극 실장 아랫도리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